저희가 원래 메인 마켓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5월에 대만, 홍콩, 마카오를 진출하면서 현재 저희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킹스레이드의 그 성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킹스레이드 성과는 작년에는 매출 311억 원에 영업이익 67억 원 수준을 기록했었고요. 올해는 현재 3Q까지 누적 매출로 816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215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분기별 매출액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꾸준히 매출의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Q에 이제 확 한번 매출이 점프가 됐고요. 다시 3Q에 다시 한번 점프가 됐습니다. 요거는 역시 이제 저희 가장 큰 마켓인 일본 시장의 진출, 그 다음에 3Q에 추가적으로 또 대만과 홍콩 시장의 진출로 인한 성과들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보시면 저희가 현재 매 분기, 그러니까 3Q, 올해 3Q에 저희가 4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스코어를 보면 4Q도 한 400억 혹은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도 대략적인 이제 매출의 추이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 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북미 시장의 어떤 매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견조하게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시장을 보시면 좀 위아래로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매출의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각각 북미와 어떤 한국의 시장의 매출의 특성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북미 유저들은 쉽게 들어오기도, 그러니까 게임에 쉽게 설치를 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설치를 하면 잘 안 나가는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좀 워낙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유저의 성향도 조금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근데 반면에 또 잘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좀 다이내믹이 굉장히 큰, 역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지표들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요. 저희 한국 보통 통상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되면 처음에 한 2, 3개월 정도 매출을 좀 잘 내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게임의 특성을 보시면 현재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한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지난 3Q가 오히려 지금까지 누적 매출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성과를 기록한 분기였습니다. 이 뜻은 이제 저희가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도 성장세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저희가 2Q 6월 달에 큰 좀 유튜브나 네이버 TV 이런 것을 통한 좀 되게 좀 큰 마케팅과 잘 준비된 업데이트를 통해서 3Q의 턴어라운드 성공한 이런 이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 매출의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경험이 있었고 올해도 한번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단기간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또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자신감과 어떤 그런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 시장이 있습니다. 3Q만 해서 약 204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역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게임 시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현재 매출비 중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의 메인 마켓입니다. 일본 시장도 북미 시장이랑 좀 비슷하게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한번 잘 자리매김을 하고 나면은 쉽게 매출이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 실적을 보시면
일본의 이제 1Q 상황에 이제 매출이 많이 비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3월 말에 출시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대만, 홍콩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는 1Q 시장이 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5월 말에 대만, 홍콩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매 분기 400억 정도의 매출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모든 매출들이 모든 마켓에서 나오는 상황이 한 4Q 연속으로 되면은 올해보다는 그 정도의 매출 점프가 기본적으로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하는 TV, CF, 케이블, 유튜브 이런 이제 마케팅들을 대규모 마케팅들을 한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북미랑 일본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이제 좀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유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북미 마켓에 저희와 비슷한 RPG 장르들이 한 1000만 다운로드 정도를 북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9월 기준으로 북미를 체크했을 때 아직 100만 다운로드 정도도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전체 마켓 그 잠재력에 비해서 저희가 시장 돌파를 아직 10% 정도밖에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좀 많은 잠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행동이 늦어진 이유는 북미가 굉장히 문화권이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좀 준비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킹스리그가 크게 두 번의 이벤트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2월 달에 북미 시장에서 2주년 업데이트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6월 달에 킹스리그 시즌 2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북미 시장을 잘 타겟해서 좀 유의미한 대규모 마케팅을 진행해 보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북미와 일본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매출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저희 전 세계 번역별 매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상반기에는 한국 시장의 매출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현재 올해 하반기 3Q 기준으로 보면 일본 시장의 비중이 약 53% 정도, 한국 시장의 비중은 한 11%, 또 미국 시장의 비중은 한 12%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실제로 지금 오늘 어제 이런 추이들을 보면 한국 매출 비중은 조금 더 감소한 상태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게 아니라 일본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바라보는 그 순위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한국의 매출보다 한 9배 정도 많은 돈을 해외에서 벌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양질의 마켓, 일본과 또 북미 이런 마켓에 저희가 진출해 있다는 거는 또 많은 분들도 원게임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게임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게임이 있고 좀 리스크가 있는 원게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좀 리스크가 있는 원게임의 원마켓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좀 리스크가 크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 다변화가 잘 돼 있어서 어떤 특정 시장 하나에서 매출이 빠진다고 전체가 막 흔들리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게임에 대한 어떤 걱정은 결국에 미래의 성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가장 크실 텐데 우선 이 프로젝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내년 또 내후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매출 하강 국면에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은 내년에 좀 편안하게 해소를 하면서 저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간 페이지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앞에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14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매출 구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는 많은 개발사들이 이제 퍼블리셔를 통한 시장 진출 등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그 개발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마켓 수수료라고 하는 그 구글, 애플 플랫폼이 지급하는 30%를 제외하고는 70%가 다 저희한테 입금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좀 견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매출의 특성이 그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특히 북미나 일본 같은 경우 대부분 회사들이 자기가 개발한 게임을 자기가 직접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매출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나오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회사들과 좀 비슷한 매출 장기 지속성이 좋은 어떤 그런 회사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킹스레이드의 어떤 매출과 관련된 그 다음에 성과와 관련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향후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신작들에 대한 어떤 준비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크게는 4개의 스튜디오라 하면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개의 스튜디오랑 그 다음에 크게는 3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좌상단에 있는 킹스레이드 스튜디오가 현재 저희의 주력 타이틀인 킹스레이드를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한 180여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 70에서 80%가 개발자고 한 20% 정도가 이제 사업, 또 마케팅,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서비스를 이 킹스레이드 스튜디오 자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빠른 신작을 발표하게 될 스튜디오가 킹스레이드 스튜디오 바로 밑에 있는 마트료시카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킹스레이드를 개발하면서 원래 목표로 했던 시장이 일본 및 아시아 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스타일도 굉장히 일본향 그래픽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 동작해서 일본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북미에서도 킹스레이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북미의 가장 큰 메이저 장르는 아닌 것 같다. RPG 게임이. 그래서 저희는 북미랑 또 유럽을 제대로 타겟팅 해보자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북미에서는 전쟁 워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게임이나 카지노 혹은 캐주얼 퍼즐 이런 것들이 좀 메인 장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워게임을 개발해보자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트 스타일도 이제 북미형 어떤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 같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고요. 요거는 내년 EQ에 런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런칭할 모든 게임들은 킹스레이드가 했던 것처럼 저희가 킹스레이드가 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좀 더 발전을 하고 또 일본을 가고 대만으로 가고 이런 순차적인 런칭을 통해서 게임을 보강하고 콘텐츠를 축적해서 이제 실패하지 않는 모델로 많이 만들었을 때 킹스레이드 서비스 했는데요. 마트로시카의 게임도 그렇게 이제 북미,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최초에는 호주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어떤 샘플 런칭, 소프트 런칭을 통해서 게임을 많이 개선한 후에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메인 시장에 브랜드 런칭을 하는 이런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저희 차기작은 마트로시카 스튜디오 오른쪽에 있는 넥사이팅이라는 저희 개발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입니다. 모바일 디펜스 장르의 게임이고요. 이 디펜스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킹스레이드는 예를 들면 4개의 캐릭터를 조합을 해서 상대방 적을 공격을 가는 그런 어떤 게임이라면 디펜스 장르는 뭐지 내가 조합된 캐릭터들을 잘 대기를 시켜놓고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이런 종류의 장르의 게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적인 컨셉은 킹스레이드와 가장 유사한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풍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역시 3D 캐릭터 기반의 어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비슷한 장르의 게임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본 로컬 마켓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아이기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게임을 많이 모토로 삼았고요. 그 게임 이제 로컬 마켓에서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4년 이상 서비스하면서도 꾸준한 연간 한 수백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런 게임 모토로 좀 더 메이저한 마켓, 구글과 애플, 그다음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킹스레이드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큰 게임이고요. 저희 매출 기대치도 킹스레이드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넥사이팅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2020년 1Q를 런칭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사이팅 위에 보시면 KR0라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KR은 킹스레이드를 뜻합니다. 킹스레이드의 IP를 가지고 개발하는 콘솔 게임이고요. 킹스레이드의 스토리의 어떤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에서 가장 메인 장르 중에 하나가 액션 RPG 게임인데요. 저희가 만드는 KR0 스튜디오도 그런 액션 RPG를 만드는 스튜디오입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다크소울이라든지 블러드본 혹은 데빌 메이 크라이 같은 그런 종류의 액션, 3인칭 액션 게임입니다.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콘솔 마켓이 보통 이제 제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점점 커져서 다 잠식할 거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의외로 최근에 콘솔 마켓이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락스타에서 개발한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은 3일 만에 매출 8천억을 이룩하는 그런 정도의 굉장한 성장세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또 콘솔 마켓은 또 공급이 수요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켓입니다. 실제로 콘솔 시장은 플레이스테이션이 한 8천만 대, 그 다음에 엑스박스가 한 4천만 대, 스위치가 한 2천만 대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그 게임의 타이틀의 공급이 유저들의 수요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 진입에 대한 여력이 아직도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또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아주 높은 퀄리티랑 어려운 개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 최고의 언리얼 개발 전문가들을 잘 모아서 현재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런칭은 좀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서 2022년 1Q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현재 개발 중 라이브 중인 킹스레이드와 차기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자회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자회사들이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넥사이팅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디펜스를 만들고 있는 자회사고요. 그리고 모든 자회사는 저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자회사 중에 본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본버스는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해 있는 그래픽 아웃소싱 센터입니다.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그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고요. 그 인건비의 한 60% 이상이 사실 그래픽 리소스를 제작하는 데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그래픽 리소스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베트남 호치민에 이제 셋업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 30여 명의 그 작업자들이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트남의 인건비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한 4분의 1 수준이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북미 등에도 저희가 스튜디오를 낼 계획이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미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이하로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반면에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 손재주도 좋고 아트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아서 실제 저희가 스튜디오를 셋업하고 리프팅을 하면서 봤을 때도 거의 한국 그 개발자들에 못지않는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본버스를 통해서 저희 차기작 또 현재 킹스레이의 리소스들을 조금 낮은 비용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게 목표고요. 2020년부터는 이 본버스도 수익화 사업으로 좀 전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스튜디오들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큰 회사들조차도 자체적인 그래픽의 어떤 생산량이 전체의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뜻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외주 시장이 굉장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시장이고 저희는 사업성이 굉장히 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계에서 오는 수익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저희 계획은 본버스를 한 200명 수준까지로 또 키울 계획이고요. 내후년부터는 좀 유의미한 수익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하이브입니다. 이 IR 덱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또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슈퍼콜론이라는 회사입니다. 각각 하이브와 슈퍼콜론이는 이 도쿄와 그다음 LA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현지 시장의 테이스트에 가장 맞는 현지 시장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현지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개발한다. 이런 어떤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베스파 스튜디오, 일본의 하이브 스튜디오, 일본의 하이브, 그 다음에 미국의 슈퍼콜론 이렇게 세 개의 개발사들을 전 세계에 두고 꾸준히 양질의 게임을 공급한다. 이게 이제 저희의 한 5년간의 회사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밑에 이제 IP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 현재 하이브의 임원 둘이 굉장히 두 분이 IP와 관련된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의 IP를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 어떤 타지에 가서 바로 현지인들을 채용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문화적으로도 또 매니지먼트 스타일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 있는 어떤 개발사를 좀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개발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IP를 붙여서 일본 취향에 맞는 게임을 개발해서 일본을 공급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향후의 베스파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일본 마켓에서 한 6등, 5등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본 마켓 구글 플레이만 6등, iOS 6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의 이런 탑10의 수준은 굉장히 매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력 시장, 물론 한국 시장 당연히 중요하고요. 한국 유저분들도 되게 소중한데 저희가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본 시장의 인덱스를 좀 더 많이 참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이해 편의를 좀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한 10등 정도 하고 있는 게임의 매출은 일본의 한 82위 정도의 매출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한 20위권 정도의 매출은 일본의 한 100위권이랑 매출 수준이 비슷하고요. 거꾸로 지금 킹스레이드의 매출을 한국 시장에 대입해서 환산해보면 한 3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본 시장이 굉장히 거대하고요. 또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게임이 이제 리니지 M인데 리니지 M의 매출을 일본으로 옮겨보면 한 3등에서 4등 정도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잠재력 있고 큰 시장이었고요. 되게 도전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 회사 중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년 이상 일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어서 와주시고 저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